쿤밍은 따뜻하다, 봄의 도시라더니 히피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 행복하게 먹으려 했단 말이야. 맛있다. 맛있네. 맛있네. 우리 이제 헤어지자. 어? 우리 여기서 이제 헤어지자. 그동안 즐거웠어. 왜 자꾸 때려? 나랑 같이 베트남 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자. 이유는 저희 가족 여행이 그곳에서 계획돼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공항에 도착했고요. 그동안 즐거웠다. 아 이거 보내기가 쉽지 않네. 해외에서 헤어지는 건 처음이라 그러니까 귀국을 같이 못하는 거는 처음이다. 출국을 갖지 못할 거는 처음 아니야. 그러네. 그럼 이제 경험 완성이네. 아무튼 잘 가라 이피야. 이 카메라를 너에게 줄게. 정말 이제 네 겁니다. 누가 보면 무슨 한 달, 세 달 이별하는 줄. 잘 있어. 진짜 간다. 안녕, 진짜 가. 안녕. 잘 가. 가 빨리. 지금 저는 쿤밍역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헉코우 북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건데요. 베트남과 맞닿아 있는 국경입니다.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하는 이유는 이번에 거의 1700km를 혼자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어디 들르는 일정이 아니고 2박 3일 동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총 4개의 교통수단을 거쳐서 중국 쿤밍에서 베트남 호이안까지 갈 거예요. 이거 일정 누가 짰냐? 아 저기 있다. 헉코우 베이 C562.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타는 기차네요. 아따 사람 많다. 이 차는 입석으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나 봐요. 되게 많이 서 있어요. 큰일이네. 완전 망한 것 같아요. 그냥 입석도 아니고 거의 열차랑 열차 사이마다 최소 15명에서 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들 베트남에 가는 건가? 짐도 엄청 많고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넓은 방이 둘 있어도 넓은 방에 혼자가 됐구만. 이제 저는 24시간 뒤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제 히피는 당분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넓은 방에 저 혼자만 있습니다. 아마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저희 사고 영상을 계기로 보셨을 것 같아요. 사고 영상을 통해서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유튜브 하려고 참 별짓 다 한다. 이래서 여행 유튜버들 문제다. 이런 말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 여행 유튜버 좋아 보이니까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유튜버 하려고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듯 해요. 그런데 저희는 여행을 하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지 유튜브를 하려고 여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는 장기 여행이라는 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아 했고 또 히피는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장기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았냐면 정확히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행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났던 히피는 달랐어요. 진짜 여행 그 자체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 여행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여행 자체가 목적인 사람. 근데 진짜 여행가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년에 우리가 발리로 떠나보자. 이 발리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를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여행해보자. 그러니까 저랑 히피한테 그때는 여행이 1순위였죠. 그때는 유튜브를 할 생각은 1도 하지 못했어요. 히피처럼 뭐 나도 내가 여행이 즐거워서 여행을 하는 삶을 꿈꿀 수도 있고 그런 걸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발리로 떠나게 됐죠.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여길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2시가 다 됐는데 이제 숙소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와, 지금 여기 중국 온 이후로 어쩌면 내 삶에서 가장 무겁게 메고 있습니다.
에어브엔 뒤에 20kg 넘고요. 앞에 15kg인데 진짜 짐도 너무 많고 무거워 죽겠다. 저는 이제 요 앞에 버스 정류장 가서 K12라는 버스를 탈 거고요. 무사히 버스에 탔고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히피 대신 짐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있게 되고 저희가 맨날 숙소에만 있다 보니까 뭔가 해야 할 일이 필요했어요. 저는 영상의 영자도 골랐고요. 히피가 이제 좀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히피가 언론 정보학과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히피를 중심으로 이제 영상을 하게 되고, 근데 운 좋게도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걸 수상하면서 이제 제가 돈벌이가 좀 됐죠. 발리에서는 그런 거를 배우고 또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발리에 갇혀 지냈고, 결국 코로나가 안 끝나니까 저희가 이제 발리를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도전했던 그 여행의 계획이 되게 좀 허무하게 끝난 상황이었죠. 이렇게 코로나로 귀국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는 영상 일에 재미를 느끼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아, 여기 그냥 종점에서 내리면 되는 거였구나. 아무튼 놓치는 거 없이 무사히 내렸고요. 이제 환승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도 이 세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발리로 떠났던 거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날 때쯤 돼서 다시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건 사실 말 안 해도 정해진 일이긴 했어요.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죠. 근데 여행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으면 참 좋겠다. 어쩌면 이게 내가 여행하면서 할 수 있는 가치고 내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히피한테 이걸 말하면 히피가 엄청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히피한테 막 가서 신나게 히피야 우리 여행 가서 유튜브 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반응이 그래? 약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배고파서 이쪽으로 섰지만 로우자이모를 하나 먹으려고요. 저는 확실히 비위가 좋은 편인가 봐요. 이런 골목에 앉아서도 맛있네요. 기차 탄 지 3시간 만에 드디어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제 국경에 다 와가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내렸어요. 사실 10월이 처음 유튜브를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싫어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제약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편집하느라 일주일에 며칠은 쉬어야 되기도 하고, 뭐 전기나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는 가기 힘들어지고, 짐도 많아지고. 또 다른 이유로는 저희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영상 일을 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장비들이 있었어요. 10월은 여행 때도 그걸 그대로 활용하고 싶어 했어요. 아무래도 비싼 장비를 가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뭐 잃어버리거나 부서지거나 침수되거나 하는 등 파손이나 분실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고, 비싼 장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 중에 타겟이 되기도 쉽고, 도미토리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이용할 때에도 보안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점들이 여러모로 불편하다는 것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망설이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는 여행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브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공감하시는 걸 것 같은데, 사실 유튜브를 성공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이미 하루에도 정말 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그 중에서 내 영상을 사람들이 지켜봐 주길 바라면서 열심히만 6개월, 1년, 2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유튜버들을 존경하지만 내가 유튜버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월에 하자고 했을 때 많이 고민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과 저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는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도 재밌어해요. 현지에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볍게는 뭐 어떤 일을 도와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것도 시작해서 아예 직업을 구해서 사는 것까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10월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자기 경력이 더 쌓이는 일, 자기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청소나 설거지, 단기적인 일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일을 훨씬 좋아하고, 예술적인 일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10월은 유튜브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그게 쌓이면 자기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가치관이 좀 달랐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10월보다 제가 더 유튜브에 진심이 된 걸까요?
도착을 했나봐요. 일단 국경으로 가는 교통편이 있다면 가보고 아니면 마을에 머무를 것 같아요. 와, 밖에 해지네. 거의 5시간 만에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에 있는 허커우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이제 역을 빠져나왔고 여기서 시내로 버스를 타거나 1시간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쉐어해서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택시를 타시는 것 같아요. 저희를 태우려고 택시기사들이 엄청 싸우는데 돈이 Đi cửa khẩu ở đây. Đi Việt Nam đúng không? 또 샤오첸 Việt Nam đây. But how much do I have to give you? 多少钱？ Xin xỉn xỉn. 이거랑 아 인당 10. 아 오케이. 아 정신없어. 어쨌든 뭐 10위 안에 택시를 타고 갑니다. 버스가 저쪽에 출구라고 써있는 게 있는데 저게 국경일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여기가 맞나봐요. 다행히 지금 시간에도 운영을 했나 봅니다. 바이바이. 무사히 국경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게 4분의 1이라는 거. 여기서 버스를 3번을 더 타야 돼요. 다음 버스. 배차 간격이 장난 아니구나. 배고프다 은근히. 저 지금 3시인데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只到大板桥了啊， 어. 不到这里了。 안 가? 아저씨 말은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버스를 탔고요. 일단 뭐 방향대로 가는 것 같아요. 끝에 가서는 좀 내려야 될 수도 있나? PP 없이 여행할 때는 어떻게 여행해야 되나 이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갈만하네요. 请站稳扶好，下一站护照村。 여기서 내리시나? 도와드려야 돼요. 谢谢那个，谢谢，感谢了 짤짤. 啊，再见。 방금 사실 지금 찍지 못했는데 버스 내리자마자도 막 호객행위를 중국어로 하는데 제가 중국어 못해요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너 중국인처럼 생겼는데 왜 중국어를 못해? 약간 이런 느낌. 한정거장을 일찍 내렸고 생각보다 가야 되는 게 길입니다. 한 15분 20분 걸어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긴가 보다. 이 주변에 숙소 많은데 여기 고른 이유는 내일 아침에 차를 데려다 주는 서비스가 있었고 위생이 제일 좋다고 해서 여기를 골랐습니다. 아, 시시. 그러면 이제 숙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책상도 있고 뭐 일하고 싶으면 일도 할 수 있겠네. 대기한 좀 넘게 주고 먹고 있거든요. 이제 2만 원 정도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히피랑 둘이 왔어도 좋았을 텐데 어쩌다 보니 혼자. 감자튀김 길이보다 짧어. 숙소로 돌아갑시다. 아침 먹을 것도 샀고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자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전 이제 중국을 출국했습니다. 60일 만에 중국을 출국했고 이제 베트남으로 걸어서 가는 중이에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첫 발걸음을 떼기가 어렵지 막상 걷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계속해서 몸으로 배우게 해주니까 그래서 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정말 걸어서 국경을 여러 번 건넜는데도 신기해요. 이 다리 하나로 나라와 나라가 구분지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구분지어진다는 게 신기해요. 여기 오자마자 사람들 얼굴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졌어요. 저희 이제 베트남 입국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지금 국경을 무사히 통과했고 오늘 하노이로 가는 버스를 바로 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너무 새벽에 도착해요. 그래서 저는 라오카이라는 도시에서 1박을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한 30분 정도 걸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쉽다고 말해놓고 또 막상 혼자서 어두운 데도 걷고 먼 거리도 걷고 하려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슈얼이 막 보고 싶고. 근데 진짜 오늘 오랜만에 혼자 다녀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둘이 다닐 때 제가 훨씬 마음을 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지? 베트남에서는 무단횡단을 맞아 혼자 잘했어야 됐지 못하니까 이 아줌마 아저씨 사이로 가야겠다. 나 혼자 못 건너. 이걸 어떻게 건너? 무서워. 어떻게 무서워. 못 가겠어. 이봐 슈얼 없이도 무단횡단 할 수 있다고. 제가 혼자 여행할 때는 사실 엄청 긴장하고 다녀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각종 대비를 다 하고 다니고 늘 주변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시선으로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시선과 그분들이랑 뭐 어울리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게 여자 혼자 여행할 때 어려운 점인데 슈얼이랑 있으면서 그런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느낄 필요도 없이 지냈구나. 그걸 다시 깨닫고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온 이유는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혼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여행하고 돌아온 뒤에 가족들이랑 꼭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야겠다. 해외여행을. 저희 부모님은 해외에 가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 지금 한 3년 쉬고 코로나 전후로 해서 계속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 진짜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도미토리인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나 보다. 와, 나 혼자 침대 6개다. 아무도 없나 봐요. 한국에서는 지금 비자 때문에 외국인 여행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베트남 오면 좀 만날까 기대했거든요. 저는 진짜 땀범벅이에요. 지금 제가 8도이던 운남성에서 20몇 도 되는 곳까지 옷을 그대로 입고 왔더니 지금 완전 땀범벅이에요. 일단 조금 씻고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화면 켜봐. 게스트하우스네? 근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쓰는 6인 게스트하우스. 거기 얼마야? 여기 100. 여기 7,000. 넌 중국에 있고 난 베트남에 있네. 그러네. 우리 롱디네. 그래요. 아무튼 나도 이제 씻고 해야 돼가지고. 짐 잘 챙기고 카메라 잃어버리지 말고 여권 잘 챙기고. 잘 자요. 바이바이. 뿅. 지금 4시 반이고요. 4시 50분까지 로비로 내려와야 된대요. 사실 저희 귀국할 때마다 히피는 한국에 가는 걸 되게 아쉬워했고, 왜냐면 여행을 더 하고 싶으니까. 저는 한국에 가면 좋아하고 맨날 이랬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밖에 안 남았네요. 한국에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귀국할 때마다 오는 그런 설렘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약간 여행 길게 하면 짧게 하면 아쉬운 맛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공항에 도착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뭔가 중요한 거는 체크인 타임. 무게가 맞아야 할 텐데. F10은 지금 사람이 많네요. 왠지 모르겠네. 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겨우 들어왔습니다. 여기 세큐리티 체크도 엄청 빡빡해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보조 배터리를 한두 번 더 체크하더라고요. 보조 배터리 2개, 3개 들고 있으면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빡빡합니다. 겨우 들어왔어요. 이제 1시간 넘게 걸렸어. 면세점이 열지를 않았네. 35분 꽤 머네요. 한참 걸어가야겠다.
오늘은 저는 일단 하노이로 이동을 하고요. 하노이에서 도착해서 다낭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곳으로 갈 겁니다. 다행히 밴을 타고 터미널까지 갈 수 있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땡큐. Hey. 나한테 말한 줄 알았네. Where can I take bus? Oh, follow me. Okay, thank you. That one. Thank you. Bye. 이 버스를 타고 가나 봐요. 이렇게 짐을 붙여주시네. 짐마다 번호를 붙여주셔가지고 잃어버릴 염려는 없겠어요. 오랜만에 베트남 오니까 기억나는데 베트남은 버스 탈 때 신발을 벗어야 되더라고요. 그 비행기 타면 신발 벗어야 된다는 루머처럼 베트남에서 버스 탈 때 신발 벗어야 된다는 얘기 들으면 누가 놀리는 줄 알 텐데 진짜입니다. 이건가 봐요. 쓰이네. 생각보다 좋은데요? 직원이 오더니 저는 2층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 뭐 중국에서 3층도 다녔는데 2층이야. 나름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편한 버스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어요. 물에 젖은 게 있네 근데. 이거는 차라리 신발을 신는 게 나을 수도. 제가 어제 유튜브를 싫어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에 진심이 됐냐? 저희가 사실 영상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상 관련된 일을 굉장히 좋아했고 방송국에 일을 하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었고, 물론 저는 반대했었지만 제가 워낙 여행도 영상도 좋아했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하게 됐을 때 싫어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특히 제가 여행을 할 때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같은 여행지를 여행해도 훨씬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할 때 원래 사진과 영상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을 하면서 찍은 것들이 다 나중에 저희한테 소중한 기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이유들로 지금은 사실 10월보다 제가 더 유튜브에 진심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휴. 자기랑 사진 찍자고. 저는 이제 하노이에 도착했어요. 사실 하노이 와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좀 구경을 해보고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일 아침에 부모님이 다낭에 오시기 때문에 다낭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내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바보같이 현금이 없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내리려고 하는데 출발해버린 거예요. 제가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베트남 여성분이 타 계신데 그분이 한국어를 조금 하실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그냥 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웃긴 게 제 옆에 있는 분이 한국어가 전공이시래요. 나중에 한국에 오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연락처를 주고받으려고요. 나중에 베트남에 왔을 때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바이. 오, 소란스러워. 잘못 본 게 아니네. 초록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들 그냥 가네요. 초록불이고 뭐고 소용이 없는 초록불이 켜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와요. 이게 분명히 지금 초록불이 켜져 있거든요. 와, 여러분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다고요? 멈추실 생각 없습니까? 참, 옆에 분들만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른 계절에 왔다는 게 오히려 빨간색이 되니까 갑자기 차들이 멈추네. 어느새 밤이 됐고 저는 이제 다낭으로 가는 대망의 12시간 슬리핑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뭐예요? 까만, 신박한 방법이에요. 레이저로 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마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개발하신 방법인 것 같은데 똑똑하죠? Đừng để đời mình một tí vào đấy rồi xong đến con kia. Đi thẳng về kia chứ. 깜깜한 되게 많이 도와주신다. 갑자기 저를 잡아채가지고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인데도. 스킨까먼. 아 이게 자꾸 시시가 나올라 해가지고 입에 안 붙네요. 나는 43F. 아니야? 아니 저를 위해서 띄워가지고 안내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거 회사 이름이 탄김치예요. 약간 탄김치 같다고 하나? 싱까만. 음악도 나오고 약간 클럽 분위기인데. 사이버텍한데 하나, 둘, 셋, 넷. 아까는 2층이었는데 이제는 1층이에요. 예전에 제가 샀던 막 30인승, 40인승 버스는 이렇게 좋은 버스가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이상하게 좀 좋은 버스들로 걸린 것 같아요. 이제는 12시간이나 갈 거니까 푹 자면 됩니다.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동안 이틀 동안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오늘 잘 자면 될 것 같아요. 내 짐이 실려서 이제 비행기로 가는구나. 어쨌든 무사히 공항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1시간 뒤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면세점을 좀 들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您好，主人，我是您的按摩助手小海尼特按摩椅，早晚按 팀부동 摩，活力满满再 뭐 出发。 한국어는 아무튼 원래는 부모님 선물을 사려고 술을 사려고 했는데 국내선이어가지고 안 팔더라고요. 아 참고로 저는 지금 确认过眼 안마의자에 神， 앉아 是 있습니다. 我要等待的人。 팔아먹고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되게 안마의자를 잘 줍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막 기계인데 이런 데서 있으면 안 되냐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진짜 다시 세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중동으로 떠납니다. 중동을 시작으로 아프리카를 돌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중동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부모님이 저희 영상을 보시게 되면서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 되게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중동 여행은 진짜 좀 더 히피스러운 여행을 했었고 현지인들도 정말 많이 만났고 진짜 기억에 남는 친구들, 사람들 너무 많이 남는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나름 대비하고 조심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다시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된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너무 위험했던 사고였죠. 잠깐 멍 때리는 사이에 사람 다 탔네? 근데 아직 중국을 뭐 떠나는 건 아니어서 엄청 실감나진 않긴 하네요. 와 제일 끝자리야. 이건 제일 끝자리는 살면서 제일 끝자리 처음 앉아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면세점 두고 시간이야. 와 진짜 황당하네. 누가 내 표로 가져갔어. 표가 사라졌어. 어떡하냐. 진짜 황당해. 진짜 황당한 게 누가 제 비행기표를 가져갔어요. 수학한테 갔었는데 아니 그 공항에서 짐 검사할 때 짐 벗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표를 놔주시더라고요. 제 표를. 그래서 옷 입고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 표가. 제가 지금 가방 다 뒤지고 옷 다 벗고 주머니 다 뒤지고 했는데 안 나와요. 다행히 여권이 있으면 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서둘러서 일단 오긴 했거든요. 지금 보딩 타임이 25분인데 지금 벌써 30분이야 30분. 빨리 가야 되는데 과연 시간에 갈 수 있을까? 아 어떻게 여기 왔는데 다행히 늦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네요. 와, 참 힘들다. 아 이게 한국으로 가는 길인가? 반란 나면 이건 뭐냐 진짜 무섭다. 가방 왔다. 이 보이시죠? 이 커버를 씌우니까 깨끗합니다. 다행히 뭐 찢어지지도 않고 왔네. 드디어 이 보이구나. 한국은 여전하구만.
오우, 왜 이렇게 추워? 아, 좀 춥네? 아, 이거 중국보다 더 춥네? 뭐 이렇게 추워, 씨. 제가 이 인천공항에서 올 수 있는 가장 끝까지 카트를 끌고 왔고요. 크게 말하기 좀 부끄러워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제 저는 무사히 한국 도착해서 2시간 뒤에 버스 타고 집으로 갈 거고요. 사고 때 사실 집에 돌아가면서 희삐랑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여행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물론 저희가 사고를 당해서 진짜 죽을 뻔했지만 이상하게도 여행을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정말 감동받았던 게 우리 아버지가 여행 또 언제 갈 거냐 물어보시고 저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여행 못하게 할 줄 알았거든요. 저보다도 희피가 그래도 감동받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해서 어떤 여행을 하고 얼마나 여행에 진심이고 그걸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 유튜브 하기 잘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여행하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것도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들이랑 영상 올린 다음에 대화하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한테 정말 멋진 풍경 전달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원래 저희는 유튜브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계속 여행할 사람이긴 했거든요. 원래 목표가 거기도 했고, 근데 당분간은 어쨌든 저희가 좋아하는 유튜브 여행을 같이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추워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여기서 간단하게 2시간 동안 할 것도 없는데 뭐 좀 먹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게요. 아니 난 희피 없으니까 맨날 햄버거만 먹으래 생각해보니까. 뭐지? 저는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부모님 기다리는 중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차를 타고 호이안으로 도착하면 저의 1600km 여정은 끝이 납니다. 제가 어제 근데 시월이랑 통화하면서 깨달은 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그래 해보자라고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해서죠. 이렇게 말해서 점수를 땄어야 됐는데, 뭐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한 이유가 오히려 저는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10월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이해가 가고, 근데 제가 그거를 마냥 응원해주기가 어려운 상태인 게 저는 오히려 미안했던 마음이 더 컸어요. 원래 예술가나 창작자는 믿어줘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고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응원하고 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못 해주는 짝꿍인 게 오히려 안타까웠죠. 아쉬웠죠. 네, 유튜브를 그렇게 처음에 좀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하면서 이제는 제가 더 유튜브에 진심이 될 만큼 굉장히 재밌게 즐겼고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행과 유튜브를 떼어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함께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보람이 느껴지면서 더 재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일 자체는 저희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저희 영상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면 지속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는 10년 동안 여행을 할 거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한 이제 8년 정도 남긴 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30대 내내 여행을 할 거잖아요. 그 30대 내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만들 거고, 저희는 그거를 즐겁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거고, 지금부터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은 정말 세계 곳곳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마침내 40대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계약 연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여행에서 만날게요. 바이바이. 비에젯 타고 왔으니까 인천에서 온 거.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우리 오빠 같이 생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경 쓰고 흰티 입고 있으면 다 우리 오빠 생겼어. 저기 있네, 여기 있어. 딸은 보지도 못하고. 나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야? 왜 이렇게 신났어? 엄청 오래 기다렸어.